예, 이블리 시큐리티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저희가 보안관리 전문기업인데 작년에 모두시에서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 최초로 보안관제라고 하는 실제 업무에 AI를 적용해서 어떤 효과를 검증을 했던 그런 사례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좀 앞에 안 계시죠?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30분 정도 걸리는 강연이고. 네. 자, 우리 어렵게 시작 전에 우리 기분 좋게 시작하기 위해서 네, 시작은 저희가 왜 이제 관제에다가 AI를 생각하게 됐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저 메이햄이라고 하는 기계는 기계와 기계 간의 사이버 전쟁에서 1등을 했던 그 기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는 결과는 사람들하고의 경쟁에서는 참패를 했습니다. 15등 꼴찌를 했거든요. 근데 저게 아직은 사람들이 훨씬 더 공격을 잘하고 방어를 잘하지만 저걸 저렇게만 바라볼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세돌이 알파고를 한 번은 이겼거든요. 근데 커제는 이세돌보다 더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기계는 계속 발전하고 기계가 공격하고 기계가 방어하는 시절이 오는데 관제 요원 몇 명 데리고 그 많은 이벤트를 가지고 어떻게 기계를 대응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회사가 이제 발표한 자료에 이제 저희가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요즘 공격이 과거처럼 해커들도 열심히 날밤 새서 취약점 분석해서 악성 코드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비생산적이에요. 요즘 해커들은 그 CV 사이트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CV 사이트 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나오고 그 취약점을 해당되는 POC 코드가 나오면 해커들이 재빨리 POC 코드를 빨리 내려받아서 그걸 무기화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관제센터는 그 관제센터에서 POC 코드 새로 올라오는 것들을 열심히 보고 있다가 그게 나오는 순간 그걸 분석해서 바로 패턴화해서 룰에다 적용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하면 공격이 불과 3시간, 짧을 때는 2시간 안에 공격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빨리 들어오는 공격들을 사람이 하겠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런 패턴들이 우리나라에서 시타스 같은 곳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시타스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야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인해서 패턴이 전국으로 퍼지는데 월스트 케이스는 3일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격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막을 거냐,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을 쓸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세계적인 트렌드도 뭐 여기 다 보시면 다 AI로 도배가 되어 있을 텐데요. AI는 트렌드고 실제로 정작 AI가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 내 업무에 어떤 도움을 줄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안 관제를 보통은 예측을 뺀 나머지를 해왔었거든요. 예측을 빼고 나머지를 주로 해왔는데 워낙 공격이 복잡하니까 이제 예측을 좀 해서 미리 좀 막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그 CTI라고 하는 사이버 스레트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이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들은 업데이트 되는데 2, 3일씩 걸리고 국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예측에 비어 있는 부분을 기계가 좀 해볼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 출발이 됩니다. 근데 이 AI 기술은 맨 처음에 보시는 것 같은 UEBA라고 하는 제품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솔루션들에서는 이미 AI가 많이 도입이 돼서 그런 기술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기 끝에 보시는 이제 올드스쿨 대부분 쓰고 계시는 SIM 또는 뭐 DLP, DRM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악성 코드 탐지하고 이런 쪽에서는 AI 기술들이 조금씩 들어와서 발전하고 있고, 이쪽에 보시는 EDR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AI를 가지고 무장해서 나왔지만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트렌드가 아니거든요. 그건 실제로 우리 업무에 적용이 돼서 실제로 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플랫폼이 필요하므로 저기 뉴스쿨 쪽 기술들은 이제 플랫폼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다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것은 아무래도 IBM 큐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왓슨이라는 AI를 이제 보안에다가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AI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뭐 빅데이터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보안 관제 시스템들이 이미 빅데이터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SIM이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기술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SIM은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로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아놨더니 경보가 말도 못하게 뜹니다. 말도 못하고. 저기에 보이는 저 1000여 건이 저기 보시는 대구시에서 뜨는 겁니다. 하루에. 근데 보안요원, 관제요원 3명. 한 사람이 하루에 화장실도 못 가고 이벤트를 분석하면 한 50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나머지 1000건은 어디 가냐 이거죠. 1000건 속에 정말 공격은 없었을까? 심각한 것들이 없었을까?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뜨는 경보 속에 8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나는 정탐만 보고 싶다는 거죠. 오탐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에서 뜨는 그런 정보들, 많은 정보를 AI가 걸러내서 이벤트의 수를 최대한으로 줄여보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일들이고. 그 다음에 심은 굉장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야 제대로 된 탐지가 될 정도로 힘듭니다. 근데 그런 걸 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데이원 같은 그런 어택들을 막으려면 AI가 조금 더 자동화해서 탐지를 해줘서 그 징후들을 보여주면 좋겠다. 대구시 케이스에서도 CNC 통신은 AI가 찾았는데 백신은 모르겠습니다. 안내에서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백신은 경보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찾아진 게 한 4건, 5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좀 결단을 하셔서, 대구시도 걱정이 많으셨는데 결단을 하셔서 저희랑 같이 투자해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했고 그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이제 저기 부스까지 만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 AI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도학습은 과거의 관제요원들이 정탐, 오탐 이렇게 레이블링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먼저 학습을 해서 발생하는 수없이 많은 경고 중에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을 AI가 걸러내주는 역할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문제가 된 건 대구시에서 정탐 데이터는 있는데 오탐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AI 좋고 빅데이터 분석 다 좋지만 결국 AI로 가려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현황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게 데이터가 없으시면 오늘 돌아가셔서라도 데이터를 쌓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플랫폼만 들어온다고 해서 AI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정상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정상 모델에서 벗어난 이상행위들을 찾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저희가 대구시에 플랫폼화해서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AI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양질의 데이터, 이건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없는데 트렌드만 쫓아서 AI 플랫폼 아무리 도입하셔도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무조건 있으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뭐 SIM이 있으셔도 되고 로고 관리 있으셔도 되고 어쨌든 데이터를 모아서 어딘가에서 쌓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알고리즘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가서 해결해 드리니까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보시는 것 같은 게 이제 방화벽인데 저희가 처음 힘들었던 건 저희도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데 피처를 뽑기 위해서 가장 전문가들을 PM급들을 모아놓고 관제용 PM급들을 모아놓고 너는 이 경보가 떴을 때 어떤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냐, 뭐 어떤 필드에 어떤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어떤 스트링이 들어있거나 말거나.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답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들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그건 그냥 딱 보면 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데이터를 핸들링 하는데 조금은 뭐 사람의 육감이나 뭐 직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랐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훈련하고 피처를 뽑고 이런 쪽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어쨌든 그런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피처를 뽑아서 이 피처라고 하는 게 한 30개쯤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10개 정도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피처가 오히려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뽑는 것들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머신러닝이 플랫폼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결국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결국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AI를 도입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 내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도대체 내가 데이터 정보 유출을 탐지는 하고 싶은데 DLP도 없고 DLP 로그를 쌓지도 않고 PC에 뭔가 나오는 그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쌓지 않는데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AI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다 모여 있으면 그 데이터에서 피처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해서 나오는 결과를 전처리하는 스텝, 그 다음에 AI를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그걸로 탐지에 들어가고 탐지된 결과들을 다시 이벨리에이션해서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고 강화시키고 그걸 관리하는 UI 플랫폼 이게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구축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는 뭐 아시다시피 문자라든지 기계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매트릭스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모델도 데이터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 한 모델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데 여러 모델들이 필요하고 그 모델들을 적절하게 잘 조합해서 써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뭐 90%대에서 계속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정확도가 스스로 학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의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컨셉을 이렇습니다. CM에서 발견해놓은 탐지해낸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기계가 알려준 데이터하고 외부에서 우리가 수집한 위협 정보와 내 자산이 이렇게 심히 탐지한 데이터와 머신러닝이 알려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동안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인력으로만 하던 어떤 기존의 보안관제 체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 기계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대전의 정보자원관리원 같은 경우에 하루에 경보 숫자가 6천 몇백만 건 정도 됩니다. 6천 몇백만 건인데 생각을 해보면 AI가 99.9까지를 찾아내더라도 0.1%가 수만 건에 남습니다. 수만 건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델은 계속해서 더 발전해야 되니까 이런 보안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서 모델은 99.999999 언제까지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끝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축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정답이 뭐라고요? CM하고 AI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저희는 외부의 위협 정보와 자산의 취약점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왜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도 99.99를 찾아내도 수만 건이 남는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것도 더 추려야 돼요. 그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보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CV 몇 번 공격이 들어오고 있으면 경제센터에서 보면 그건 심각한 그 공격 이벤트 옆에 자산 정보가 떠 있습니다. 그 자산이 가진 취약점은 제로. 패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벤트는 안 봐도 됩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서버는 뚫리지 않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30분씩 40분씩 관제요원의 그 피 같은 시간을 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지키고 있고 내가 지키고 있는 것들의 약점이 뭔지를 알면 정보를 스코어링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보면 관제요원이 하루에 해야 되는 일을 하더라도 더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CM에서 들어오는 그런 원시 데이터도 글로벌 위협 정보들
그 다음에 저런 취약점 자산 정보들을 다시 집어넣어서 AI에서 처리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외부의 인텔리전스 정보가,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필요한 정보고, 없으시면 어떤 형태로 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회사도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산 취약점도 당연합니다. 내가 뭘 지키는지 모르고 그동안 문만 지켜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지키는지가 알면 지키는 일이 쉬워진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은 저쪽에 보시다시피 경보가 이벤트 뜨는 순서대로 보고 계세요. 정해진 인원을 가지고 대구시도 관제요원 3명이 하루에 100번밖에 못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걸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스코어와 그다음에 외부의 위협 정보와 연결한 스코어, 그다음에 내가 가진 자산, 공격받고 있는 자산의 취약점, 중요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 이벤트를 다 스코어링하고 등급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시간 닿는 대로 보면 됩니다. 그게 또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효과들이 대구시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그림은 이제 저희가 구축했던 대시보드 화면이고, 이 부분은 이제 사고 처리 예측해서 중간에 보시면 심각한데 이제 기계가 알려주는 위험도들이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자산 정보, 심에서 뜬 경고, 그 다음에 AI가 알려준 점수들을 다 섞어놨습니다. 위에 보시면 AI는 80.75%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뒤쪽에 외부 위협 정보랑 비교했을 때도 확인이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자산 정보에서 이건 굉장히 튼튼한 패치가 다 끝난 서버야. 그러면 거기서 점수를 떨어뜨려서 스코어가 전체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천천히 봐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은 이제 과거의 이벤트들하고 연결해서 직관적으로 이벤트의 심각도를 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도 온톨로지 기법이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플로우 데이터 성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네트워크 이상치 분석한 것들, 그 다음에 AI가 시계열로 분석해서 그 예측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을 이제 그 정보를 띄워드리는 화면들입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뭐 좀 수집을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적용하고 나서 훨씬 더 많은 이벤트들을 찾아내서 보고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는 이제 작년 12월에 구축이 끝나서 대구시에서 1월, 2월 정도 운영하셔서 나온 결과인데 한 200여 건 탐지하셨고, 그 중에 50여 건은 그 상부 기관으로 보고를 하시고, 그게 다 이제 실적으로 다 쌓이고 계시고, 150여 건은 실질적으로 IP 차단 조치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같은 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2건, 3건 처리하던 것을 6건, 7건까지 다 처리해내서 인당 이제 비율이 높아졌고요. 그 수준을 보면 이제 정보자원관리원 같은 데서 하루에 인당 한 6건, 7건 정도 처리합니다. 관제요원들이 실력에 따라서 이렇게 기술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향 평준화해주는 그런 효과를 확인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사람을 줄일 수 있느냐? 저는 단언컨대 어떤 기관이 하루에 발생한 경보를 100% 처리할 만큼의 관제요원을 가지고 계셨으면 그 관제요원의 60%, 70%, 80%는 줄이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관제센터는 현재 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인원이 워낙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이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한 2시간씩 분석했더니 결국 이거 오탐이야, 이거 했더니 뭐 공격에 영향도 없어, 뭐 이런 시간들이 다 빠지고 정말로 심각한 것들만 보게 되니까 갑자기 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 끝이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구시의 구축 1차는 완료는 했지만 문제는 이제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밴더니까 뭐 아픔하고 구축하고 땡 끝난 게 아니잖아요.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돼요. 문제는 심 시절에는 심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저 뒤에서 있는 저희 직원들 중에 누구 한 명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연구소에도 또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데이터 분석가,
그다음에 알고리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유지보수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팔고 나서 유지보수가 힘들어서 내비두면 데이터가 변해서 알고리즘에서 탐지하는 탐지율이 계속 떨어져 버려서 언젠가는 쓸 수 없는 시스템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구축된 플랫폼이 지속 가능하려면 좀 플랫폼이 조금 더 플렉서블해서 데이터하고 모델이 너무 타이트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저희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자동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어떤 형태든지 데이터 스토어가 있으면 그걸 ETL하고 전처리하고 피처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머신러닝, 학습, 탐지, 피드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트가 필요 없도록 고객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 로그가 들어오면 어떤 종류의 로그가 들어오든 키밸류를 다 찢어서, 그럼 제가 이 무작위로 한 20개 필드를 선택을 하고 알고리즘이 한 200개쯤 등록되어 있어서 그렇게 그냥 매핑을 하는 거죠. 데이터에다가 그냥 변환식만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매핑했을 때 시스템 자체가 플랫폼이 모델 간의 정확도를 비교해서 이 모델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커맨드를 해주면 고객들이 쓰시기 좋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될 거라고 보고, 저희는 이제 저기서 멈춘 게 아니고 이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자동화되고 고성능 환경 같은 것들이 플랫폼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다 드렸는데, 어쨌든 AI를 고민하고 계시면 돌아가셔서 내 데이터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내 데이터가 충분할 때까지 계속 보고 있으시고, 이유를 분석하고 모아두면 나중에 AI를 도입하시면 바로 스타트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거 사서도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플랫폼은 조금 저희도 이제 계속 발전하겠지만 조금 더 플렉서블해서 유지보수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저희는 그런 솔루션으로 계속 도와드리고, 실제로 사이트에서 저희가 이제 업무에 적용한 첫 케이스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말씀도 못 드리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기쁘게 그런 어떤 경험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